이렇게 여과 없이 나가도 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은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물건들이에요. 기타를 치기 전에 뭘 하냐면은 줄을 맞추죠.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때가 되면은 조율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도 그런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맞춰주는 조율 작업 같은 것들이 몇 가지 부분에서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죠. 화이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중성색조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그런 기준을 잡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제 책상이 좀 지저분합니다. 이 상태를 그냥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허접해 보이죠. 요거 인터넷 최저가 89,000원입니다. 제가 살짝 미쳤었나 봅니다. 자, 들어 올린 김에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스파이더 큐브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자, 제가 전에 요거 대용으로 사용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이름이 뭐냐면 코닥 그레이 카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은 18% 반사율을 가진 회색, 그리고 이쪽은 백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가 타고 그리고 쓰다 보면 지저분하고 변색이 돼요. 왜 그러냐면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수명이 생각보다 꽤 짧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코닥 그레이 카드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수명이 길답니다. 거기다가 이걸 제가 구입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그레이 카드라는 물건은 평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레이 카드로 뭔가를 맞추는 원리를 보게 되면은 빛이 여기에 맞고 반사돼서 카메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빛이 들어왔다, 혹은 이 뒤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 스파이더 큐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육면체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대한 반응성이 평면인 카드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 스파이더 세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브랜드들을 이렇게 섞어 쓰다가 한 회사의 제품으로 통일을 해버린 의미도 상당히 크답니다. 자,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거는 89,000원짜리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의 스파이더 큐브입니다. 다음은 뭐냐면 꽁꽁 쌓아뒀죠. 이겁니다. 스파이더 컬러 체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컬러 체커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 스파이더 컬러 체커를 쓰기 전에 뭘 썼냐면은 요걸 썼습니다. 요건 그레탁 맵베스라는 브랜드의 컬러 체커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슷하죠? 종이로 만들어진 컬러 체커. 이걸 제가 얼마 주고 샀었냐면 107,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107,000원을 주고 샀지만 종이이다 보니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위에서 보시면 판이 이렇게 휘었죠. 판이 휘었다는 건 딱 평면적인 그 포커스를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휘어져 있으니까 포커스는 평면인데 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게 어떤 체커로서의 기능이 좀 짧아요. 이것도 좀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오염이 돼가지고 수명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 컬러 체커를 구입했어요. 아휴,
이것도 가격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자, 가격은 인터넷을 뒤져보십시오. 힌트를 드리자면 요 컬러 체커는 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이런 식으로 이 체커 종이가 들어가 있죠. 이쪽은 컬러고 이쪽은 그레이입니다. 요거 세트가 99,000원에 팔더라고요.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얘는 커버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잘 보관을 해주겠죠. 그래도 생 종이로 된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 스파이더 컬러 체커의 또 다른 그 특징은 뭐냐면 가운데 보면 4분의 1인치 나사산이 이렇게 있어요. 위쪽에도 이렇게 삼각대 사이즈 4분의 1인치가 올라옵니다. 여기다가 스파이더 큐브를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 체커와 동시에 그레이 스케일을 정확하게 판가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컬러 체커만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여기 딱 달라붙으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써본 바에 따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컬러 체커의 특징은 요 아래 보면은 이 체커의 수명을 나타내주는 뭔가 센서 같은 그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런 것들을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체커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요겁니다. 이것도 10만 원 넘어갑니다. 스파이더 렌즈 캐리라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색종이 공작을 하고 싶었어요. 프린트로 뽑아내가지고 만들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작은 만드는 과정이 즐거우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취미로 스피커를 만듭니다. 하이파이 스피커 제작을 하는데 만드는 과정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으면 뭔가 2% 부족해요. 언젠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종이로 만들어 놓으면 꽤 많은 걸 만들어 봤는데 만들고 나서 쓰진 않고 그냥 어디다 던져놨다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그래서 정작 쓸 물건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편입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쓰겠죠. 자, 이 렌즈 캘의 역할은 카메라의 포커스를 체크하는 기능이에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얼마나 포커스가 정확하게 움직이느냐. 자, 체크만 하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알파 90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조정 메뉴에 AF 미세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켬 크기 -1 이 렌즈의 세팅이에요. 렌즈가 아주 살짝 핀이 앞으로 맞던가 그랬었어요.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지워버립시다. 지우기. 렌즈 2개를 등록을 해놨는데 일단 지우겠습니다. 모두 지워주십시오. 좋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 렌즈의 포커스 오차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카메라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예전 카메라에는 포커스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는데 요즘 카메라는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보다 더 정확한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렌즈 캘은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요만큼 넘어가고요. 다음은 요겁니다. 요 녀석은 뭐냐면은 모니터의 색깔을 정해진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라 그러더라? 1984년?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세계에 있는 그 색깔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색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니터의 색깔을 조정해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나오는 색깔을 보다 더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맞추면 보기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게 보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기계입니다. 스파이더 4의 장점은 뭐냐면은 세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그 캘리브레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캘리브레이터를 딱 붙여가지고 모니터를 세팅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캘리브레이터가 모니터의 색깔을 딱 체크를 하는데 흰색이 안 맞는다고 사인을 보내요. 그럼 제가 모니터에 이 조정 메뉴가 있잖아요. 그 조정 메뉴에 들어가서 RGB를 조정해가지고 얘가 만족할 만한 화이트 점을 잡아줘요. 기준점을.
그러고 나서 얘가 오케이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한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난해한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얘는 그냥 클릭해가지고 말하는 대로 클릭하면 조정할 거 없이 자기가 다 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스파이더4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4가지를 보여드렸고, 사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애매한 게 지금 제 작업실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그건 여러분들께서 살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먼저 렌즈 캘을 가지고 가봅시다. 렌즈 캘에는 아래쪽에 삼각대형 마운트가 달려 있어요. 조그마한 삼각대에다가 렌즈 캘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다시 삼각대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 가운데 보면 포커스를 맞춰주는 곳이 있죠. 여기하고 카메라 높이하고 맞아야 돼요. 한 칸 정도 뽑아 올리면 거의 맞겠네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 요 높이가 적당히 맞네요.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기 보면 물방울 수평기가 달려 있죠. 이걸로 렌즈 캘 자체를 이렇게 평형하게 잘 세팅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자, 잠깐만, 내가 조명을 왜 켜지?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습관이다 보니까 조명을 켰네요. 자, 그리고 전원을 올려서 A 모드에서 조리개를 활짝 열었어요. 왜 그랬냐면 조리개를 활짝 열어야 포커스가 맞는 부분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좁잖아요, 포커스 범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나중에 맞추겠지만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갑시다.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다가 이렇게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한 장 촬영을 했어요. 자, 요게 제가 지금 촬영한 이미지예요. 크게 확대를 이렇게 해서 봅시다. 여기 포커스가 이렇게 맞았다고 나오는데 웬일이야? 정확한데? 오, 그쵸? 잘 맞았네요. 얘는 오라라라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합니다. 카메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전에 했을 때는 이 렌즈가 살짝 아주 미세하게 한 1mm 정도 뒤에 맞았었어요. 그걸 제가 앞으로 살짝 끌어당겼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병이 나왔나 봅니다. 포커스가 잘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능을 한번 다시 해서 시범을, 이게 작동을 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죠. 플러스 5. 와, 많이 넘어간다. 엄청난걸요? 플러스 20까지 있어 이게. 과연 이 범위 내로 들어올까요? 이게 플러스 20이면? 자, 오, 이렇게 와가지고 자를 보니까 어이쿠, 그렇죠. 여기가 0인데 0 뒤로 플러스 20을 했더니 뒤로 쭉 넘어가 버리네. 전 지금 렌즈 상태가 정상이니까 정상으로 다시 돌려놓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커스의 기준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촬영자가 원하는 대로 정확한 포커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렌즈 캘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돈 주고 개인이 사기엔 조금 가격대가 센 것 같아요. 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는 매일 촬영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직업이기도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마추어로서 이걸 한다. 주변에 누굴 사라고 꼬드기십시오. 그리고 빌려서 쓰는 겁니다. 참 추천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한데, 좋긴 한데 돈 주고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1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스파이더 컬러 체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밑에 삼각대를 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줍시다. 안 걸어도 되겠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냥도 이렇게 씁니다. 살짝 모아야 되겠죠.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컬러 체커는 좀 평면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겁시다. 좋아요. 잘 걸렸네요. 자, 저 위치에다가 컬러 체커를 놓고, 자, 컬러 체커를 놓는 위치는 여러분이 촬영해야 될 피사체가 있죠. 그 피사체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놔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촬영한다. 모델 얼굴에 스킨톤을 잡아야 되겠다. 그럼 딱 모델 얼굴이 위치해 거기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모델 얼굴이 받게 되는 라이트하고 컬러 체커가 조정해줄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어떡하지? 애매하네. 자, 그래도 지금은 제가 정상적인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촬영하시게 될 그 컬러 세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 촬영을 해봅시다. 저거를 봅시다. 저 위치랑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찍을 겁니다. 좀 이따가도.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컬러 체커를 한 장을 촬영을 해두세요. 그리고 모델이라 그랬으니까 오랜만에 수지 이리로 나와. 수지를 갖다 놨고요. 같은 라이트 세팅에다가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요. 자, 마네킹을 촬영한 거고, 그리고 컬러 체커를 촬영한 요 두 가지 데이터를 제가 지금 확보를 했어요. 자, 이제 컴퓨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컴퓨터로 이제 그 파일을 열었어요. 먼저 이 큐브부터 해볼게요. 자, 요 사진이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큐브를 촬영을 했죠. 요 부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요 큐브에 그레이를 쓸 건데, 그레이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이게 영상이 잘 나와. 자, 어떤 형태냐면은 그레이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레이가 쫙 뜨는 게 아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지글지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까지 셀렉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필터를 걸어요. 뭘 거냐 하면은 블러를 걸어야 되겠죠. 블러를 딱 거니까 요 옆은 지글지글한데 여기는 어때요? 그래도 많이 뒤섞여 가지고 평탄해졌죠. 그러니까 요 지글지글 거리는 컬러의 평균치를 이 필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커브를 꺼내셔 가지고 여기서 그레이가 있죠. 이걸 눌러서 컬러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맞추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 창을 이렇게 요 버튼을 딱 클릭하시면 뭐가 있냐면 사전 설정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사전 설정 저장을 눌러가지고 지금 제가 한 거 요거를 뭐라고 저장을 할까요? 오늘 날짜를 해가지고 2012-07-16 이렇게 요 날짜로 저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레이를 찍은 이 세팅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취소를 누르고 창을 닫아놓고요. 좀 전에 찍었던 마네킹 사진을 꺼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떠냐면은 뭔가 복합적인 광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마네킹의 색깔이 제대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컨트롤 M 커브를 다시 꺼내셔가지고 요 눌렀던 버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전 설정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누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2012-0716이라고 저장한 파일이 보여요. 얘를 꺼내가지고 불러오기 하면 좀 전에 그 컬러 큐브에서 추출했던 그레이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 버린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게 제가 촬영할 때 적용됐던 바로 정확한 그 색깔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 모니터는 정확합니다. 이 모니터 꽤 비싼 겁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마네킹과 이 밀짚 모자의 정확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된 건가요? 이거면 제가 컬러 큐브의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컬러 체커. 컬러 체커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스파이더를 수입하는 데이터 컬러라는 홈페이지가 있죠.
주소를 모르시겠으면 저처럼 데이터 컬러를 쳐가지고 찾아 들어가십시오. 데이터 컬러. 홈페이지는 볼 때마다 좀 많이 조금 유치해요. 자, 데이터 컬러에 고객 지원 여기 가시면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스파이더 체커라고 써진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더 체커,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 거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빠르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가가지고 어떤 거야? 스파이더 체커 여기 있네요. 스파이더 체커 윈도우용을 저는 한국말을 사랑합니다. 여기 있네요. 코리안 설치. 아우 멋져버려. 금방 설치가 되는군요. 몰라. 이러다가 다 됐어요. 프로그램을 찾아서 스파이더 체커 1.0 좋네요. 다음 CD 커버에 있대. 에이 젠장. CD 커버 어디다 뒀지? 어지간하면은 알맹이만 사서 쓰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알맹이만 사서 쓰면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네요. 자 봅시다. 왠지 취조받는 기분이군요. 자 이름 딸기, 성 케이크, 전자메일 너무 많이 바라는데요. 전자메일 검증. 다시 똑같은 메일을 써달라는 뜻이겠죠. 다음 데이터 컬러 소프트웨어 액티베이션 서버와 통신하는 중입니다. 마침. 자 이제 적당히 설치가 된 것 같고요. 크게 열어놓고 파일 이미지 열기. 자 제가 좀 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큐브하고 체커를 동시에 보여드리겠다고 좀 넓게 찍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어떻게 자르시냐면은 컬러 체커 사방에 보면 점이 4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점에 맞춰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대상 이미지가 로드 되었습니다. 모드 채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주고 라이트룸으로 저장이 있죠. 그래서 이 보정값을 저장 날짜는 오늘 날짜로 20120716 언더바 3 뭐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라이트룸을 통해 가지고 로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그 이미지들 컬러톤이 쫙 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조금 그 힌트가 필요하겠죠. 간단합니다. 먼저 촬영을 하실 때 제가 이 상황에서 촬영을 한다. 그럼 먼저 한 장을 찍어 두세요. 그러고 나서 체커를 빼낸 다음에 계속 사진을 촬영을 해요. 그러다가 조명이 바뀌었다. 그럼 다시 또 체커를 꺼내서 한 장을 촬영을 하시고 체커를 빼내고 계속 촬영을 하다가 조명 세팅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같은 조명으로 촬영이 됐으니까 이 앞에 거 데이터를 이 뒤에다 적용을 시키면 상황이 바뀔 때, 조명이 바뀔 때마다 한 장 찍고 한 장 넣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쫙 하고 일괄로 적용을 하시면 정확한 컬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말이 쉽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뒤에 복잡한 내용은 일단 빼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스파이더 4. 자 지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4를 컴퓨터 본체에다 연결을 해봅시다. 자 스파이더 4를 연결을 하고 스파이더 4 엘리트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몇 가지 조건이 보이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니터를 30분 정도 켜둬라. 일정 시간 열이 올라와야 제 색깔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쫘라락 나오고 있어요. 그냥 보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멋진데? 자,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단계별 길잡이. 뭐 이건 뭐 그냥
하면 모니터 하나 보정하실 땐 그냥 처음 해보시거나 저 단계별 길잡이를 따라 나가시고 스튜디오 매치 모니터가 여러 개를 쓴다. 이 방에서도 하나 쓰고 저 방에서도 하나 쓰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 모니터들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 뭐 그런 게 나오고 전문가 콘솔 저는 왜 이런 거 안 써봤죠? 그냥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나오는 거 하나 써보고 그냥 쭈루루룩 해버렸는데 이런 기능들이 있었네요.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켈, 체크켈, 풀켈. 오, 이런 게 있었네. 오, 저 혼자 지금 빠져 있었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스파이드를 여기다가 배치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썼었나? 뭐 제대로 맞아서 돌아가고 있는 애를 또 할 필요는 없죠.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스파이더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네요. 끝까지라고 말하면 이렇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건 물론이고 프린트물이 있죠. 프린터까지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색깔을 맞춰가지고 출력된 게 모니터로 보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근데 끝까지는 아니고 저는 출력을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요. 저는 출력 전문가가 아니고 촬영 쪽이니까 출력은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단하세요. 어쨌든 그쪽에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 캘리브레이션까지는 안 해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까지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으로 제가 기준을 딱 맞춘 셈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맞췄느냐, 기준을 맞추는 건 일단 기본인 것 같아요. 기준에 부합되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 색깔은 이렇다, 저 색깔은 저렇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이런 모니터에 끼어있는 잡색깔들을 다 빼줘야 되겠죠. 잡색깔을 빼주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4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를 뺀 나머지 3개는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에요. 옛날에 쓰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주변에서 버리는 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들마다 다 색깔이 틀렸었어요. 특히 이런 애들은 TN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이 패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맞추긴 맞췄는데 제가 원하는 데까지는 컬러가 안 나와요. 그냥 참고용으로. 이쪽 거는 뮤직 플레이어를 틀어놓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쪽 거는 메신저 창을 열어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켜져가지고 혼자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얘는 시퍼랬었고 쟤는 누랬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얼룩얼룩해요. 모니터 수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마저도 색깔이 잡혀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더 안 보인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야 될 걸 여태까지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뭐 컬러 체커라든가 뭐 큐브 같은 거는 특별히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워낙 비쌉니다. 그런데 캘리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꼭 써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니까. 참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 앞에서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렌즈 하나 정도의 가격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캘리브레이터만은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세트로 바꾸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조금 더 매끈하게 연결되고. 참 무슨 스파이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요. 좀 싸게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저도 이거에 대한 그 리뷰는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좀 더 뭔가가 더 떠오르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